공공변호인 제도 자체가 저렴한 가격에 이제 변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유사법조 시장 자체의 네. 공정성이 좀 강화되면서 이로 인해서 변호사 업계의 공정성, 공정한 기회 제공 등이 보장이 되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서울지방변호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 리걸 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지방변호사의 기획이사 신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변호사 직역 수호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들의 권익 그리고 직역을 수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고, 그로 인해서 변호사업계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은산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의 김은산 이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오늘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의 황성호 이사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황성호 재무이사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 내용에 관해서 김 이사님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중후부처 공무원이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의 다양한 국가전문 자격시험에서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 특혜를 누렸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행정청이 유사직역에 입법 로비에 동원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행정사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시험을 보지 않고 바로 이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는 그런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례 제도가 변호사 자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김 이사님? 네, 아무래도 공무원이 과도한 특혜를 받게 되면 경쟁 환경이 왜곡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직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는 그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2022년에 대통령 대선 캠프에 의견을 전달했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부분을 수용을 해서 특례제도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이후에 관련 부처에서는 법령 개정에 착수해서 현재는 대부분 특례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사실 변호사의 숫자도 늘어났고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특혜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특례 제도가 폐지됐다고 하셨는데, 우리 회원님들께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경력 공무원 자격시험 특례제도 폐지로 이제 유사법조 시장 자체의 공정성이 좀 강화되면서 이로 인해서 변호사 업계의 공정성, 공정한 기회 제공 등이 보장이 되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변호사 직역 이상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겠네요. 사실 법조계 같은 경우는 뭐 법원 출신, 검찰 출신에 대해서 이제는 직장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을 받지 못하게 한다던가 이런 제한들이 생겨났는데, 지금 유사법조 직역에는 그런 제한이 네, 지금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이 특례제도 폐지로 인해서 지금 우리 회원님들, 청년 변호사님들은 그 유사법조 직역에서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경쟁을 하고, 예, 그런 공정한 어떤 법률 문화가 조성되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특허청이 변리사 실무수습 개정을 추진했었는데 결국 이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 김 이사님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특허청은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과정에서 성취도 평가를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평가 기준이 매우 비합리적이어서 이것은 변호사 회원들을 견제하기 위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는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법제처나 국무조정실 같은 이제 관련 기관들에 방문을 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성취도 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왜 이제 변호사 회원들에 대한 어떤 견제 수단이 되었던 걸까요? 그 배경에 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성취도 평가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기존의 변리사 회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새롭게 변리사 직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에게는 경쟁자로서 페널티를 주거나 자의적으로 좋지 않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 회에서도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반대를 했었던 겁니다. 국정감사에서까지도 논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응이 이에 관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사님? 2024년 10월에 결국 특허청이 해당 내용의 개정안을 폐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회가 변호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한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회는 이제 회원들이 실무수습 과정 중에 불이익을 받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대전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활동이 서울지방변호사 회원님들 그리고 전국의 회원님들께 어떤 메시지를 주었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변호사님들이
직역 갈등에 대해서 가장 크게 많이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 변리사하고의 직역 조정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제 서울에는 변호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제 국회를 상대로도 뭐 법무부나 특허청을 상대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서 결국은 이런 개정을 저지해냈다는 것, 예, 회원님들께 굉장히 좀 안심되는 측면이면서도 큰 의미를 주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의 시행을 저지했다는 것입니다.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라는 게 무엇인가요? 국선 변호인과 뭐가 다른 건가요? 국선 변호인 제도하고 이제 유사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선 변호인 제도는 기존의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을 보호하는 제도였다면 이 제도는 구조 범위와 단계를 더 넓혀서 수사 단계에서까지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구조 범위 자체가 너무 넓어지는 문제도 있고 수사의 주체인 법무부가 변호에도 개입을 하게 되면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방어권에도 조금 문제가 생기는 측면도 있었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지방변호사에서는 이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입장이었고 어떤 활동을 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도자료들도 많이 내고 반대 의견서도 법무부에 제출을 하는 등으로 반대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제도의 시행이 저지됐죠, 강 회사님? 네, 저지는 되었는데 네. 이런 움직임은 네. 계속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문제도 분명히 있을 테고 네. 이 방어권 보장이 어디까지 네. 되어야 되는지는 항상 좀 의문이 있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공공변호사 제도가 생기고 확대가 된다는 게 우리 변호사 직역에는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가요? 공공변호인 제도 자체가 저렴한 가격에 이제 변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서비스를 경험한 이제 일반 의뢰인들로서는 변호사들에 대한 평가는 낮아지고 비용에 대해서도 지불할 의사가 낮아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가 결국 어쨌든 시행이 무산됐습니다. 뭐 우리 변호사 회원님들로서는 조금 다행인 측면이기도 할 텐데요. 우리 회원님들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강 의사님? 계속 서울회가 이제 회원들의 네. 목소리를 계속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또 다양한 방향으로 네. 그런 목소리를 네. 표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제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역을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좀 주요한 어떤 활동들이 있다면 좀 간단히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던 활동이 있습니다. 네, 2021년도에 김남국 의원이 발의를 했었던 법안인데 현재 변호사 시험법에는 5년 이내에 5회 동안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년 이내라는 기간을 이제 삭제하는 법안이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우리 회는 법조인 양성제도의 근간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 애초에 로스쿨과 변호사 시험에 도입된 취지 자체가 불필요한 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였는데 이러한 기간의 제한을 없애면 그런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서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런 개정안을 저지한 것은 사실 우리 변호사 회원님들뿐 아니라 국민을, 나라를 위해서도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겠네요. 또 그 외에도 어떤 주요 활동이 있다면 황 이사님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결혼 보충제를 네. 지금 폐지하는 것을 굉장히 네,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혼 보충제는 어떠한 로스쿨에 결혼이 발생했을 때 이제 네. 그것을 내년 그 다음 연도에 입학 네. 정원으로 다시 좀 보충할 수 있는 네. 제도를 의미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편입학도 막게 되고 로스쿨 변호사 숫자도 계속 늘어나게 되는 네, 그런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네. 서울에서는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헌법소원도 제기하는 등 굉장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결혼 보충제 자체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었던 초기에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도입이 되었었던 제도입니다. 현재는 로스쿨 자체가 이제 10여 년이 넘게 운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현재 이 제도가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이제 수입을 늘리기 위한 제도로 악용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서울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하고 있는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 분 이사님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알찬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